구어는 탑재되어 있어요, 뇌에.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에 노출되면 배워요. 근데 문어는 그게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하는 게 글이죠. 한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잘 읽기만 하면.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빠르면 1학년. 이런 책들을 읽으려면 이제 숙련된 독서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중등 입학 전에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러려면은 초등 때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자, 저희가 이제 문해력 수업, 독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율독서, 뭐 저희가 도서관 수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강독인데,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자율독서만 해요. 왜냐면 강독을 싫어해요, 애들이. 아주 예외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만 빼면은 대부분은 이제 자율독서를 하고, 중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독을 지금 시도해볼까 하는데, 지식도서 말고 그냥 좀 두꺼운 뭐 해리포터 이런 책으로 한번 해볼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자기 책 읽는 거 제일 좋아하긴 해요.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책만 읽어요. 독후 활동도 없고 평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 3회부터 등록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 1회나 2회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독서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집에서 저희가 읽기를 권장을 드렸는데 거의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정책을 바꿔서 3회를 오고, 그다음에 적응하면은 4시간을 읽어라. 그러니까 2시간을 읽고 4시간 수업하는 거죠. 그리고 권장도서 저희 안 쓰고요. 재밌는 책만 읽어요, 재밌는 책. 테마록도 좀 싫어하시는 경우 있는데, 저거 근데 건수가 저거 한 7,000페이지 돼요. 저거는 하여튼 좋은 책,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인데, 어쨌든 저학년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뭐 읽는 걸 약간 싫어하시더라. 레너드 하죠, 레너드. 근데 레너드가 읽기 독립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3학년인데 레너드 읽겠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못 읽게요. 그런 친구들 읽겠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권만 읽어. 만화책도 저희가 읽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권만 읽어라 하거나, 자기 학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한 권 정도 읽게끔 이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하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책들 저희가,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면 다 갖다 놔요. 그리고 편독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초등 때는 편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편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몰입이 일어나요.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왜 강력하냐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요. 압박을 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강제하면 사실 그 강제에서 벗어나면 바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문화는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주변에서 그걸 읽고 있으면 그걸 그냥 읽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읽고 있으면은 나도 조용하고 읽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집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요. 뇌가 약삭 발라서 이 장소에는 뭐라고 이 장소에는 뭐라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대요. 또 집에서는 책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 여기는 책 읽는 곳이라고 뇌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 여긴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되는 곳이야 라고 그냥 뇌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분위기라는 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동적 학습을 강조하는 나라예요. 우린 앉아있고 선생님들은 가르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배우면 효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르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럼 90%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는 강의를 잘 안 해요. 아시겠지만. 강의를 잘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강독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독서논술 학원 같은 경우는 읽은 거를 계속 평가해요. 구술 평가가 됐든 글로 평가를 하든 독후감을 쓰든 계속 확인을 하는데, 저희도 확인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요. 좀 꼼꼼하게 읽고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 니네들이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명하게끔 놔둬요. 그러니까 물론 도저히 모르겠는 건 제가 설명해 주지만, 계속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는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근데 그게 애들을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물론 좋아하는 애들은 잘하죠.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처음엔 힘들어하는데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요. 자기가 하는 걸 자꾸 저희가 시키는 이유가 그게 능동적 학습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소크라테스 산파술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얘기를 막 주구장창 늘어놓지 않고요. 진리가 뭐냐, 아니면 경건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오히려. 그럼 자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반박하거나 논박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교육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education이잖아요. education의 이 N은 X, 그러니까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듀카레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프로듀스 아시죠? 우리가 만들어내다. 프로듀스 할 때 그 듀스도 이 듀카레에서 온 말인데,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끌어낸다가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게 교육인 거죠. 일반적인 학원 아니면 일반적인 공교육, 사교육하고 저희랑 다른 거를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하면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떠먹여주지 않아요. 저희는 사냥하는 거 알려줘요. 사냥. 네가 직접 잡아. 사냥법. 그러니까 힘들죠.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 때는 계속 읽기만, 재미있게 읽는 것만 강조하는 게 중학교 올라오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냥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버텨내려면 책에 대한 어쨌든 호감을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 모토가 그거예요. 교육은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거는 물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근데 불을 한 번 지르면 그냥 알아서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교육적인 상황이 일어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통 채우는 거는 아무리 채워줘도 사실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이해하는 걸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 때 하는 거예요, 강독을. 초등 때는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렵고 지루한 과정을 좀 참고 견뎌야 되고. 근데 재미없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떨 때는 1시간에 한 문단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문단을 아이들이 해석해내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썰을 풀 때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얘기를 다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멍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빠져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이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책이 어떤 책하고 연결되고 다른 내용하고 연결되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총균세가 됐든 사피엔스가 됐든 읽고 나면은 그런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본인이. 어떤 논술학원이나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권씩 그런 책을 끝내요. 저희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균세를 다 끝내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제가 볼 땐 사피엔스는 지금 속도로 하면은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피엔스는 좀 쉽거든요, 총균세보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 때 했던 친구들, 중등 때 했던 친구들, 초등 때 했던 친구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애들이 속도가 빨라져요. 총균세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지금 고1 친구는 저 책을 중2 때 읽고 중3 때 읽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6이 거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 초6이 총균세를 읽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저도 좀 놀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런 효율화되고 경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요거 이제 사피엔스 읽은 거고요. 요 최근에 읽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잖아요, 인간이. 근데 사실은 과거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종의 인간이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만 남게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재밌고. 그리고 요즘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이렇게 농업혁명, 그 이후에 굉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와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이 우리 입장에서는 혁명이지만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살게 됐고 지금은 수렵채집을 안 해도 되고 뭐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굉장히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수렵채집에 적합하게끔 몸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그런 미를 가꾸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온갖 문제가 생겼는데 탈장,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그래서 그 도메스티케이트, 그러니까 가축화하다, 길들이란 뜻의 이 도메스티케이트가 도무스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누가 누굴 길들인 거냐 이거예요. 도메스티케이트, 집에 살게 만들다, 길들이다. 그럼 집에 사는 게 누구냐는 거죠. 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는 거예요. 밀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좁은 지역에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 대륙에 다 살고 있죠.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밀이 한 포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아메리카에 밀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수백 킬로 계속 가도 끝없는 밀밭이 펼쳐져 있거든요.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밀이 성공한 거예요. 밀이.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왜 그런 얘기 하는 건지. 이 얘기가 근데 총균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재밌어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애들이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은 네가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얘기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요즘엔 학기 적응하느라 힘드니까 제가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해주면 안 되냐고 계속. 그래서 요즘엔 좀 해주고. 근데 4월부터는 안 해주려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끔씩은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빠져서 듣고. 요거는 총균세인데, 네, 요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예언해 주거든요, 이게. 모든 질병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막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코로나나 이런 뭐 매독이나 천연두나 이런 병들이 왜 생겼는지 알아? 인간이 50만 명 이상 같이 살지 않으면 이런 병이 안 생겨요. 이런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삶을 계속 지속하는 한 이런 병이 계속 생길 거다.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탐 다 1등급이에요. 최상위권이죠. 국어 석차가 1등이에요. 1등. 443명 중에 한 0.2% 정도 되는 거예요. 1등이니까. 수학은 제대로 하면요 1년이면 된다고 봐요. 1년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정도면은 수능 1등급이 그냥 나오는 게 실제로 나와요. 1등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능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영어 원서를 그냥 읽어버리자. 이 친구가 일주일에 15시간씩 읽었어요. 혼자서 읽고 혼자서 푸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문해력을 갖고 있으면. 문해력 높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집중력도 높아요. 수학 잘하려면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그게 되는 거예요.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등 때, 고등 때는 안 돼요. 집 팔아도. 독서만 해도 될까 말까니까 다른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